현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검찰개혁 얘기를 좀 해봐야겠는데 오늘 오후 4시부터 국무총리 서울 공관에서 3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고 정부 조직 개편안이 논의가 됐고 발표를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다 보셨죠? 누가 정리를 좀 심심해서 정리 좀 해주실래요? 네. 네,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지금 일단 정부 조직 개편안이 네. 알고 계신 대로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네. 중대범죄수사청 그리고 네. 공소청이 신설되면서 네.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기로 네.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죠. 저기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또 기획재정부도 분리 개편하고 있고요. 아이고, 아이고. 네. 그리고 네, 잘못 네,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신설. 네,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네, 그리고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관심이 많으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가 신설되면서 방통위원회가 폐지가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검찰 지금 말씀드린 검찰 수사기소 분리, 그래서 검찰청 폐지, 그리고 여섯 번째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편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소상공인 전담 차관이 신설됩니다. 네. 네. 그럼 고용노동부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네. 국가데이터처를 개편해서 통계청을 이제 이름을 국가데이터처로 바꾸고요. 네. 성평등가족부 이게 여성가족부 이름을 이제 바꾸는 거죠. 확대 개편하는 좋네요. 문제고. 예. 네. 지식재산처 특허청을 승격시켜서 청을 처로 만드는 그런 작업 이렇게 11가지로 돼 있고요. 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더 함께 나누기로 하고 일단 검찰 얘기부터 해볼게요. 검찰 수사기로 분리, 권력기관 개편, 네. 검찰청 폐지를 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다.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안부 아래 두기로 했다. 요게 이제 결정사항입니다. 네. 잘 결정됐다고 보세요? 김필성 변호사 어떻게 판단하세요? 잘 된 거긴 한데 네. 이제 한 절반 좀 안 되게 온 거예요. 그렇죠. 네, 절반 좀 안 되게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되는 게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로 두는 거 하나 이제 해결이 된 거고요. 그렇죠. 이제 이후 아직 남은 게 이제 국가수사위원회를 둘 것인지 그거는 국가수사위원회를 두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논의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국가수사본부가 아니라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드는 네, 위원회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네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가장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이제 그 행안부에 있는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경고나 아니면 우려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비대화되는 경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를 별도로 두는 것이고 네. 그걸 이제까지 검찰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데 이거를 위원회 같은 구조로 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 이제 사실 그 국가수사위원회 현재 지금 안대로라면은 헌재나 아니면 대법원과 거의 비슷한 식으로 구성이 돼요. 정부 몇 명, 국회 몇 명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식으로 구성이 돼서 통제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이슈고요. 이게 사실은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 안 되면 경찰도 사실은 권력이 집중되면은 맛이 갈 수 있잖아요. 말 그대로. 맛이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검찰 견제해야 되니까 다시 검찰이 들어와야 되겠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대한 견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검찰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수사위원회의 설치, 그러니까 경찰 견제 문제가 사실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계속 문제되고 있는 보안수사권 문제인데 지금 그 검찰개혁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 시스템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구조개혁. 그러니까 뭐를 두고 이거는 이제 기구를 설치하는 문제인데 실제로 형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차거든요. 형사 절차법을 사실은 손을 봐야 되고요. 지금 형사 절차법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보안수사권 문제는 사실 절차법에서 다뤄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그 개혁안 나온 걸 보니까 뭐 이제 총리실 산하에 뭐 TF를 둬서 이걸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우려되는 거는 그 TF 쪽에 법무부 쪽에서 검찰들이 많이 들어올 위험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절반 정도밖에 안 왔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단계에서 아직 절반 남은 것에 있어서 검찰의 이익을 관철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물론 지금 잘 됐습니다. 현재로서는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네.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검찰 개혁 다 됐네 걱정할 거 없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 지켜보셔야 됩니다. 계속 그 지켜봐야 말씀을 된다.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절반은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네. 사실 이제 시작이 아닐까. 왜냐하면 네.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국민들 원하는 거 했지. 그러니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 들어줘. 이렇게 나올 공산이 있거든요. 검찰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네네네. 더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요. 마지막에 더 난리를 치는 지금 남부지검 사건을 보시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가 진짜 싸움의 시작이다. 검찰 개혁의 칼은 지금부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정부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 개혁 지난 정부가 아니군요. 문재인 정부 때, 네. 지난 정부 때 검찰 개혁한다고 했을 때 처음 시작이니까 이만큼으로 시작하나 보다라고 6대는 뭐 남두고 중대 범죄 이런 거는 검찰의 수사권을 좀 놔두고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었잖아요. 싹 다 돌아갔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한숨 돌리고 안심할 때 검찰들이 마지막 세력을 완전히 모아가지고 우리가 갖고 싶은 건 다 갖게 만드는 그 작업을 할까봐 전 지금부터 진짜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주호 대변인은 뭐 하신 말씀 있어요? 아니 뭐 저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합리적인 것 같아요. 다른 부처 개편안이나 네. 이렇게 보면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좋고 네. 지금 과학기술부총리 이거 네. 좋습니까? 네. 우리나라가 뭐 과학기술 이걸로 이제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여러 면에서 보면 아주 꼼꼼하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 또 언제 또 저렇게 이름 많이 해놨는지 좀 뿌듯하고요. 검찰 수사 기소 분리 관련해서 저는 이제 뭐 제도 개선 너무 잘하고 있는데 좀 인적 청산이 너무 더딘 게 아닌가 이런 불만이 좀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은 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뭐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이 참여한 지난주 청문회 때도 굉장히 큰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 근데 너무 굵직한 사건이 많다 보니까 정말 검찰이 조작한 그런 행위들이 많이 덮였어요. 그것뿐 아니라 대장동 관련 사건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증거은닉, 증거은폐, 증거조작, 진술조작이 있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별도 특검도 없고 또 자체적으로 뭔가 직무감찰도 안 이루어지고 있고 네. 거기에 관여했던 검사들이 고위직이 어느 정도 정리됐지만 아직도 많은 검사들이 활기치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반드시 추적해서 끝까지 책임을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뭐 댓글로 네. 실시간 맞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네, 네, 이거 네. 지금 생방송입니다. 실시간입니다. 네, 실시간. 일요일 네. 일요일 저녁 9시 23분 네. 실시간 생방송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생방송이니까 많이 봐주시고 네. 또 공유도 많이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통위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방통위는 또 이제 제 전문 분야니까 네. 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인가요? 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죠? 아까 네. 이름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네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하는 건데 이제 이게 왜 이름을 저렇게 바꿨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에서 제외된 곳이 어디냐면요. 지금 과기부에서 케이블 방송을 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TV는 방송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관장하는 데가 과기부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미래창조과학부라고 박근혜 때 만든 거 있잖아요. 네. 그때 그걸 넘겨놔가지고 거기서 지금 하고 있고요. 주파수도 과기부에서 합니다. 근데 주파수는 방송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라디오 주파수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일이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사도 관장을 하잖아요. 관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주파수는 통신사 방송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요. 근데 이걸 과기부에서 관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원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과기부에 있는 케이블 텔레비전 관련된 업무와 그다음에 주파수 관련된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 쪽으로 가져와서 확대 개편하면서 이름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제가 그냥 제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위원인데요. 원래는 방통위원회 위원수가 5명이었습니다. 현재 그렇게 돼 있죠. 5명 중에 대통령이 2명, 그 다음에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이렇게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바뀐 걸 보면 숫자는 7명으로 늘은데요. 지금 현재 방통위는 5명이 모두 다 상임으로 구성돼 있는데 7명 중에 4명만 상임으로 하고요. 3명 다시 4명을 비상임으로 합니다. 근데 3명의 추천을 어떻게 하기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냐면 1명은 대통령, 나머지 2명이 여야입니다. 여당이 1명, 야당이 1명 이렇게 3명을 상임으로 하고요. 비상임은 국회 의석수에 따라 나누게 돼 있는데 지금 의석수가 여야가 소수점으로 하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여당이 아니잖아요. 조국혁신당을 야당으로 보면 여야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2명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4명이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원래 방통위원회 때 2명을 임명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 중에 1명이 지금 사라지는 거거든요. 물론 방통위원회가 합의제 기구로 이루어졌지만 행정기구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원래 대통령실에서 논의했던 것은 4명, 3명, 즉 상임을 4명, 비상임을 3명으로 하는 걸로 논의를 했었고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여야가 1명씩 비상임은 의석수별로 이렇게 나누는 걸로 논의가 됐었는데 이게 이제 민주당 안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대통령 임명권이 침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다시 논의가 필요한 부분. 그래서 다른 모든 부분은 뭐 좋지만 이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대통령 임명하는 자리가 2개 산하로 줄어든 부분은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거는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강하게 계속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바뀌기로 됐나 보다 이미 다 얘기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부분은 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과방위에서 과기부에 있는 내용들을 방통위로 가져오는 부분은 그건 뭐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사실은 문체부에 있는 것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문체부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냐면 인터넷 신문은 거기서 하고 있어요. 종이 신문하고. 그래서 미디어는 사실은 언론 신문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체부에 있는 신문사와 인터넷 신문도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문체부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못 가져왔거든요 이번에. 그래서 그것도 저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황에서는 과급에 있는 것이라도 케이블 TV 관련된 부분이라도 가져오고 주파수 문제를 가져와서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에서 그걸 관장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 선임 문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준숙 위원장 임기는 어떻게 되냐?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통과된 즉시 기존에 있던 방통위 위원들의 임기는 마치게 되고요. 새로 위원들을 선임하게 돼 있습니다. 인원의 숫자도 바뀌고 임명 주체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준숙 위원장 임기는 끝나게 됩니다. 야, 그러면 네. 이준석 위원장 시간도 많을 테니까 전국 돌아다니면서 빵지 술래 다니면 되겠네요. 빵 좋아하시니까 빵은 실컷 드시겠어. 망지술래 화이팅.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게 기후에너지 환경부 신설이에요. 김지호 대변인 기후에너지 환경부 신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큰 관심사가 아니라가지고. 네네. 저희 지금 아니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후에너지 환경부라는 게 환경부가 사실은 이제 환경만 보는 거지만 우리가 아리백이라든지 수출이나 이것과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 기후 대응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에너지 고속도로 기억나시죠? 일단 그런 김지호 대변인이 관심 없는 분야에 대해서 물어볼 거면 김필성 변호사님한테 아 물어보면 그래요? 좋을 것 같아요. 김필성 변호사 검찰 개혁 전문가 아니셨나요? 아니 뭐 아니에요. 이것저것 모든 거 왜냐면 그래요? 들어주면 다 모든 하는데 거 저분이 전공이 물리학과고요. 아, 에너지 그래요? 아, 물리하면 에너지 에너지 아닙니까? 뭐 에너지 이런 지금도 하는 게 있어서 네. 어떻게 제가 보십니까? 환경부 제가 자문을 좀 했었어요. 네, 자문. 그거요. 그러셨군요. 네, 아, 제가, 몰랐어요. 근데 질문을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환경부 우리나라에서 되게 약한 부서입니다. 보통 이제 어디하고 많이 산자부 이런 데하고 많이 부딪히거든요. 네.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없는데 부딪히면 환경부가 깨져요. 그러니까 사실 환경이 아무래도 이제 마이너로 밀리고 정책상으로도 밀리는 것들이 있어서 그 환경부를 좀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아리백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적극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게 사실 기후 문제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니까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를 확대 치환하고 힘을 좀 실어주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 제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건 좀 네. 전에 최진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방통위 관련해서 그게 이제 그 과기부하고 연결이 있잖아요. 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원래 물리학으로 기초과학 하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딴 거를 하는 사람으로서 네. 말씀을 네, 드리면 네. 이제 기초과학하는 제 주변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좀 제언을 하나 드리면 기초과학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홀대를 해요. 홀대. 네, 너무 이제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AI가 한참 난리인데 지금 미국의 AI 전문가들은 네. 다들 물리학을 가르치라고 그러거든요. 학생들한테. 근데 우리나라는 AI 과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그 국가 데이터청이라는 걸 만든다고 하는데 그건 좋습니다. 근데 그거 밑에 깔려 있는 거는 기초적인 수학과 통계학이거든요. 근데 기초 통계학이나 수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빅데이터 이런 과를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그 기초과학하고 그 엔지니어링하고 이를 그 구분을 잘 못합니다. 이걸 문과 쪽 이거 하신 분들이 지금 약간 걱정되는 게 이걸 하면서 정통부도 사실 어느 정도 일을 다시 부활시켜서 얹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좋아요, 좋은데 내부에서 일을 확실히 분리해서 좀 우리나라 기초과학 하는 사람들이 기초과학 연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기초가 좀 튼튼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지금 아까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부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했는데 사실 이것도 다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왜 기후가 중요한지, 왜 에너지 문제가 중요한지, 환경 문제가 왜 중요한지 이건 사실은 기초적인 자연과학에서 출발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정치 논리에 많이 휘날려요. 그러니까 좀 이런 것 그러지 말고 좀 원칙 그리고 과학에 입각한 그런 정책 결정이 이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경청할 것처럼 만한 내용이요. 전문가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 의견을 좀 경청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물론 모든 과학이나 기후 에너지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물리학이니까 그런 부분들의 기초 학문들이 잘 탄탄하게 이렇게 다져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네, 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남 얘기 잘 귀 기울여 안 듣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제 김필성 변호사 얘기는 좀 귀 기울여 듣는 편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네, 왜냐면은 어디서 나오지 않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오마이뉴스가 굉장히 이게 굉장히 오마이 TV가 오마이 TV, 네. 오마이 TV가 굉장히 이게 가치가 있다. 우리 4명 조합 얼마나 재밌습니까?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제일 열심히 아유, 하세요. 아유, 네. 아유, 부끄럽네요. 하세요. 아, 네네. 제가 자. 채찍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진봉 카르텔. 아니 뭐 힘이 있어야 우리가 카르텔이지. 이제 힘 없어요. 저는. 여기서도 힘이 있어요.